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색채와 형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채마다 고유의 갖고 있는 형태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색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명도, 채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형태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색, 기본색 또는 아주 선명한 색, 우리말로 이제 그 KS0011에 따르면 기본색 이름, 그리고 0011에서 말하는 선명한 색, 이것처럼 채도가 아주 높은 색을 중심으로 색상 위주로 그 색채는 그 형태와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색채와 형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걸 개발하거나 우리가 유니버설 색채를 하거나 그럴 때 중요한 겁니다. 유니버설 색채가 뭡니까? 장애인이나 우리나 또는 문화가 좀 달라도 공유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 유니버설 색채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유니버설 색채 그러면 가끔 장애인을 위한 거, 시각 이상자, 색각 이상자를 위한 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아니고요. 장애를 없애가지고 우리와 정상적인 사람과, 우리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시각이 정상적인 사람과 시각이 색각이었던 색약이었던 아니면 시력이 약하던 불편한 분과 사용할 수 있는 전혀 그 장애를 받지 않는 그런 걸 갖다가 유니버설 색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각 이상자를 위한 건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같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형태와 색채 이론입니다. 형태와 색채 이론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같이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표지판, 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또 신호등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형태와 색채와 그런 특성을 같이 그 연합을 시켜서 유니버설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그런 시그널, 신호에 의한 색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그 색채 심리 연구는 지금 화면에 보면 아주 제가 오래된 책에서 스캔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좀 상처 나가 녹색 같은 거에 뜯어진 자국도 있고 막 있는데, 요게 바로 파버 비렌이 지은 색채와 심볼이라는 그 부분에서 발췌한 겁니다. 네, 물론 이 색들 지금 여기 보시면 12개가 있고 분홍까지 합쳐서 13개인데요. 이 12개에는 각각의 막 어마어마한 양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그냥 깨알 같은 글자로 사전처럼 몇 페이지씩 됩니다. 한 색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색채 심리라는 데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가볍게 그냥 파버 비렌과 바실리 칸딘스키가 도형과 색채를 같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특히 바실리 칸딘스키는 옛날에 처음에 만들었던 그 기능과 모아 바우하우스의 총서의 조형로를 만들고, 그때는 그 몬드리안하고 그 요셉 알버스하고 칸딘스키가 아주 조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주도할 때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개념이었고, 그거를 파버 비렌이 색채 심리를 연구하면서 완성을 시켰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색상과 형태와의 연관 짓는 것을 기본적인 틀이 됐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좀 보기 좋게 만든 건데요.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브라운, 골드, 실버, 화이트, 그레이, 블랙입니다. 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분홍 하나를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본색 이름에도 10가지 기본 색상 이름 별도로 그 갈색과 분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좀 완성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실리 칸딘스키와 파버 비렌, 예일대학 교수를 지내셨죠. 그리고 한 분은 바우하우스의 교수를 지내셨고, 아주 디자인계의 세계적인 역사성과 현대성을 갖춘 그런 명문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파란색은 원형일 때 가장 그 파란색에 대한 이미지가 전달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네, 파란색은 원형일 때. 긍정적인 연상으로는요, 하늘, 축제, 바다, 명상, 헌신, 순수,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는 또 어두운 밤, 폭풍우, 낙담, 이게 차가워지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형입니다. 두 번째는 빨강입니다. 사각형일 때 빨강에 대한 이미지는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인 빨강보다는 사각형일 때 가장 그 이미지가 전달이 잘 되고요. 긍정적으로는 생명, 아시겠지만 피,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감성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애국심이고 혁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혁명이 강한 나라에 빨간색의 깃발이 많이 쓰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정, 힘, 뭐든지 그 역동적인 걸 상징하죠. 반면에 부정적인 걸로는요, 상처, 피가 나죠. 불이 났어요.
악마, 광란, 아주 그냥 전쟁, 위험 이런 걸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액션이 강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강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게 빨간색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불안하게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 그래요. 이 똑바로 보면 은행잎인데요. 그래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은행잎은 바로 이 노랑이 상징하는 상당히 중요한 모양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노랑이는 거꾸로 된 역삼각형일 때 가장 노랑의 이미지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고 시끄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 빛, 밝음, 여기서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골드, 상위에 있는 지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골드, 노랑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고귀하고 이런 건 뭐냐면 금색과 같이 있든지 태양을 상징할 때는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다음에 부정적으로는 배신자들이 노랑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노랑을 입고 함부로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비겁하고 악담이고 타락한 건 뭐냐면 옛날에 유럽에서 매춘부들이 이 옷을 많이 입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타락.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겠죠?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역삼각형을 갖는 이 노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 마른 목걸이라고 그러죠. 예. 사다리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안정적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사다리꼴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양입니다. 그 긍정적인 연상은 강하고 위험 있고 단호하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신성하다는 건 뭐냐면 거역할 수 없는 높은 왕이나 신의 세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검정색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 불건 전에 타락했어. 검은 때가 묻었을 때 그렇습니다. 검정 때가 지저분하게. 그 다음에 절망적이야. 앞이 안 보여. 깜깜해. 우리 서양이나 동양이나 전부 다 앞이 컴컴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죄, 죽음, 부정, 귀신이 나와요. 껌껌한 데서 뭐가 슉 튀어나와. 무섭습니다. 이걸 나타낼 때도 검정을 사용하는데 아주 무겁고 이렇게 지금 사다리꼴로 안정적이고 무거운 모양을 나타내는 게 검정의 상징입니다. 다음에 눈 모양을 하고 있죠. 반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반원 모양은 뭐냐면 낮이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고 지혜입니다. 흰색을 상징하는 거죠. 흰색은 반원입니다. 반원. 제가 일부러 회색으로 해놓은 건 다 흰색으로 해보면 안 보이니까 제가 흰색을 반원으로 해놨습니다. 낮, 순결, 깨끗한 거, 완벽한 거, 그 다음에 정확한 거,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건 뭐냐면 신을 상징할 때 또 얘기를 하고 아예 높은 지성을 상징할 때도 흰색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는요. 유령, 여기 보시면 유령, 영적이에요. 그리고 겨울이에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었어요. 하얀 밤. 밤을 꼬딱 세운 거죠. 번민을 하면서. 예, 그런 걸 나타낼 때도 이 흰색을 사용합니다. 흰색은. 예, 아주 높은 지혜를 상징하는 반면에 아주 번민에 휩싸여가지고 하얀 밤을 지새웠다. 하얀 목소리다. 하얀 목소리는 뭐예요? 목소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섭죠? 예, 그런 걸 나타낼 때도 흰색이 상징이 됩니다. 다음에는 육각형을 상징하는 녹색입니다. 초록, 녹색. 같은 말인데 벌집 모양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상으로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연, 대자연, 대지, 번창해요.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고 젊음을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럴 때 지혜는 뭐냐면 주로 아랍 계열에서는 신의 상징인 게 녹색이에요. 자연하고 대지하고 누가 묻지 않아도 녹색 그러면 아주 안정적인 자연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도 있어요. 죽음은 왜 부정적인 죽음이냐 하면 여러분 에이리언이나 사람한테 녹색을 칠해놓으면 굉장히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첫째.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을 상징할 때 숲으로도 돌아간다, 숲에다 묻는다 그래가지고 녹색이 죽음도 일부 상징합니다. 예. 또 특히 사람한테 녹색을 썼을 때 사람 피가 녹색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박한도 있어요. 천박한.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건데 녹색 옷을 입은 처녀가 있다. 아유 시골애가 아주 천박하게 이제 가난하고 못 사는 애고 막 그렇구나 할 때 녹색이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건 색채 심리 때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육각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직사각형입니다. 서 있는 직사각형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 빨강이 이제 정사각형이죠. 그렇다면 그 주황색은 서 있는 직사각형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으로는 불, 결혼, 우호적이고 은혜롭고 지혜롭습니다. 아주 명랑한 세계예요. 부정적인 영상, 주황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황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밝고 명랑합니다. 예. 부정적으로는 사탄이나 악마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사탄이나 이렇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황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적게 들어가면서 서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타원이죠. 타원. 눈 모양의 타원입니다. 타원을 가졌을 때는 긍정적인 눈 모양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아까 흰색은 반원이었고 요건 타원입니다. 보라색. 보라색은 타원이다. 타원일 때 보라색은 가장 상징적일 수 있다. 자, 긍정적으로는 힘, 정령, 고귀하고 충성하고 인내심이고 겸손이고 향수. 향수가 맞는 향수도 되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주 감성적인 것도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순교, 회개, 비하, 애도, 슬픔 이런 게 됩니다. 승화는 신적으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올라가는 거. 이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색채 심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타원을 상징합니다. 분홍입니다. 아주 팔팔하고 노랑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노랑은 시끄럽게 떠든다 그러면 분홍은 자잘자잘 떠드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 모양을 상징한다고 이건 제가 개발해 본 겁니다. 그래서 분홍은 별 모양인데 긍정적으로는 어린이, 애교, 달콤하고 다정합니다. 아주 제잘제잘 정입니다. 노랑이 시끌시끌하면 빨강은 꽝꽝 시끄러운 거죠. 네. 부정적인 연상으로는 값이 쌉니다. 뭐를 분홍색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분홍은 그만큼 부담도 적고 가볍고 저렴하고 쉬운 걸 상징합니다. 점잖지 못한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아이들이니까. 다음에 눈 모양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거는 금색을 상징하는데요. 금색. 긍정적으로는 눈 모양에 이제 이렇게 아까 타원하고는 좀 구분이 되죠. 됐을 때 위용. 금색이니까요. 부, 영광, 지혜, 태양. 굉장합니다. 금색이면 화려하고 광채가 나고 신을 상징하고 신의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예. 지혜는 역시 아까 노랑이라고도 했지만 금색을 입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있는 곳에는 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금색으로 화려한 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깊은 진리를 설법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연상은 우상입니다. 우상, 가짜를 상징할 때 그냥 빨리빨리 금색 칠해갖고 비싸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눈 모양입니다. 이렇게 타원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눈 모양입니다. 다음에는 은색입니다. 실버, 날카롭죠.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 하다가 저도 고민하다가 그냥 그렸습니다. 예, 이걸 쉽게 말하면 오목렌즈 모양인데 오목렌즈, 볼록렌즈가 오목렌즈 모양인데 긍정적인 연상으로는 순수하고 달이고 진실이고 깨끗하고 아주 은은 특히 독약을 구분해내는 도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순결, 진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하고요. 부정적으로는 침묵해요, 냉정해요, 조용해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은색입니다. 다음엔 갈색입니다. 마른 목걸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갈색이 마른 목걸이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갈색은 어쨌든 긍정적인 연상으로는 제일 편하고 아늑하고 흙을 느끼니까 황토방이고 편안합니다. 부정적인 거로는 가난해요. 황토예요. 예, 흙이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게을러요. 흙 위에서 편안하게 누워 자요. 느림보도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불임은 뭐냐면 가난하고 더럽다 해서 나온 불임의 상징을 말합니다. 서양이나 우리나라도 이 임신 그러면 빨간색, 분홍색 이런 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래야 사랑도 싹트고 색깔도 야하고 예쁘니까요. 근데 이 황토는 뭐냐면 어디서 일하다 들어왔어요, 서로. 근데 둘 다 황토로 다 젖어갖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무슨 사랑을 나누고 이뻐해 주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게 불임이라는 약간 그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색채 이미지의 마지막 걸로 모래시계 모양을 갖고 있는 건 회색입니다. 모래시계 모양, 회색. 예, 잘 기억해 두세요. 회색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성숙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회개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성직자들 또 승려들의 옷이 다 이 회색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은 짙은 갈색도 있고 짙은 파란색도 있고 회색도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걸로는 중화, 이기심, 남하고 타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예, 그다음 의기소침해요. 무력하고 맨날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런 걸 가진 게 또 부정적인 연상의 회색의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너무 색채의 심리는 별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칸딘스키, 바실리 칸딘스키하고 파버 비렌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형태와 색채 그리고 색상과 연관을 지어서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이용했구나.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형태와 색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